지역별로 온도 상승의 편차가 너무 커요. 북극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 평균보다 약 3배에서 4배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이대로 살아갈 때 약 3도 이내의 상승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보다 몇 배로 폭염이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파, 가뭄, 산불 이런 위험도가 급격히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예측한 일들에 비해서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존 구멍의 회복이야말로 인류가 최초로 노력하면 지구의 어떤 환경 변화를 우리 힘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매년 여름이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구온난화 때문인가요? 대부분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이고요. 이건 대체적으로 석탄이나 석유 같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로 전반적으로 지구가 덮여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별로 이런 어떤 온도 상승의 편차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 북극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 평균보다 약 3배에서 4배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바닷물 온도 상승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심해요. 그 심한 이유는 이제 좀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헤들리 순환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헤들리 순환이 이제 적도 지역에, 특히 필리핀이나 인도양 같은데 굉장히 뜨거운 지역에 거대한 구름들이 형성이 돼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생겨서 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구름이 형성이 돼서 떠오르면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북반구나 남반구로 공기들이 이동을 해요. 근데 지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력을 받아가지고 편서풍으로 바뀌거든요.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누적이 되면서 위도 한 30도 부근에는 굉장히 빠른 바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트 기류라고 말하는 그 바람이 존재하는데요. 제트 기류의 특징이 약간 에어 커튼 같은 역할이에요. 제트 기류의 북쪽은 찬 공기, 남쪽은 습하고 매우 뜨거운 공기.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핵심은 그 제트 기류가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어 커튼이 북상하니까 뜨거운 공기가 스물스물 점점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겠죠.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37.5도, 위도가 딱 그 제트 기류가 북상하는 지역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뜨거운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대야도 나타나고 폭염도 나타나고 바닷물도 굉장히 뜨거워지는,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로 매우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물고기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폐사하고 열대야들도 나타나고 하는 거죠. 기후위기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위험한 게 우리 청소년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과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이제 이미 지구는 끝났다, 그래서 굉장히 염세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일단 과학적으로 조금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희망적인 요소와 조금 절망적인 요소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희망적인 요소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기후멸망 다큐멘터들이 있죠. 6도의 멸종이라는 그런 어떤 베스트셀러 책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그 책에 근거해서 지구 온도가 6도가 상승했을 때 우리 인류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암담한 미래 다큐멘터리 많은데 일종의 약간 프레임 성격이 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물론 매우 위험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주는 메시지가 사회적인 다큐멘터리로 일반인들이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과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각종 보고서에서 우리가 지금도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현재처럼 우리가 인류가 살아갈 때 가정하는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RCP 8.5라는 시나리오예요. 그게 이제 IPCC 6차 보고서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서는 SSP 8.5라는 시나리오로 좀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는 지금보다 온실기체를 약 3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이제 배출량이 온실기체를 약 1년에 500억 톤 정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인류가 2050년부터 약 1500억 톤,
이상 쓰면서 살아갈 때의 어떤 미래를 상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가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소 중립 2050이라고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탄소를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고 막 하고 있는 판국에 1,500억 톤을 쓰면서 산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이고요. 실제로 IEA와 같은 국제에너지기구 발표에 따르면 약 2030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꾸준히 증가하던 탄소 배출량이 드디어 정점을 찍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변곡점에 반드시 이르를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정점을 찍는다고 하는데 2050년에 1,500억 톤을 쓰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우리 기후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인풋이 1,500억 톤이 나왔을 때 온실 기체가 이만큼 나오니까 지구 온도는 몇 도 상승할 것이야 라고 계산한 값이 6도예요. 그래서 6도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때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온도 상승은 어느 정도일까를 답을 해줘야 되겠죠. 약 3도 이내의 상승입니다. 비슷한 시나리오로 SSP 4.5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8.5, 4.5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농도에 비례하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딱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제가 볼 때는 한 4.5 시나리오를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는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온도 평균적인 상승치가 약 2.7도예요. 그래서 3도 미만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과학자들의 예상이고 합리적인 추정치예요. 현재 벌써 이제 한 1.5도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 한 1.2도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막아내면서 사는 게 적정이 예상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피나는 노력을 해서 2.7도의 상승을 2도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줄여야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후 위기들에서 별 피해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겠죠. 3도까지 가면 그러면 안 위험한가?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몇 배로 폭염이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파, 가뭄, 산불 이런 위험도가 급격히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우리 첨단 과학의 힘으로 위험에 대응하는 인류의 능력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제 예상은 이런 어떤 기후위기로 인해서 인류가 직접적인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멸망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굉장히 큰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위기를 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탄소 배출량을 가정한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국가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에서 좀 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약간은 제가 희망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기후과학자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몇 도 올라갈 것인가라는 그 예측치를 전달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수치라는 거예요. 뭔가를 기후과학이라는 게 다른 과학들처럼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학문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학문이고 우리 기후과학자들이 불확실성의 바닷속에서 인류에 도움이 될 만한 조금이라도 유용한 정보를 건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아직까지도 너무 모르는 게 많은데 문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예측한 일들에 비해서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후 모델을 이용해서 남극이라든지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 항상 지나고 보면 자연은 더 빠르게 그런 어떤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어서 기후과학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큰 거죠. 우리가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지구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상상 외로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티핑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탁자에서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조금씩 밀다 보면 어느 순간 결국에는 탁자에서 동전이 탁 떨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의 파국이 오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책 없이 온실기체를 자꾸 쓰다가는 기후 시스템이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론들이 티핑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런 티핑 포인트에 관해서는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말로 티핑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게 1.5도일지, 2도일지, 3도일지는 우리 과학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어떤 기후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과속 페달을 밟으면서 변화시키는 행위를 중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심해지지만 역설적으로 오존층의 구멍이 크게 줄었다는 나사의 발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 전혀 역설적인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존 구멍의 크기랑 지구온난화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존 구멍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를 또 던져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거대한 지구에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지더라도 이 지구의 어떤 지구급 규모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존 구멍의 회복이야말로 인류가 최초로 노력하면 지구의 어떤 환경 변화를 우리 힘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존 구멍이 왜 생겼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존은 우리가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오존 구멍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거거든요. 성층권의 오존이 O3라는 그 분자가 너무 적어지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오존이라는 게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대로 투과하게 되겠죠. 구멍이 뚫리면. 그러면 남극 지역 혹은 고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외선에 노출이 돼서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환경 이슈인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게 바로 우리가 CFC라는 에어컨 냉매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오존 구멍이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듀퐁사에서 개발한 냉매가 CFC인데 그래서 몬트리올 프로토콜을 통해 오존 구멍을 확대시키는 CFC 사용을 금지하자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전 세계가 다 동의를 했죠. 해서 CFC를 사용하지 않고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오존 구멍이 닫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력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마찬가지로 온실기체도 우리가 글로벌 국제 협약을 통해서 각국이 이산화탄소 쓰지 말자 그래서 안 쓰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오존 문제와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완전히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CFC, 에어컨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CFC는 냉매일 뿐이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잖아요. CO2를 줄이려면 에너지를 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부유한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번창시킬 수 없는 일이다라는 데서 문제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오존 문제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낙관적인 것이다.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극지방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2000년대 들어서 지구에 큰 변화가 극지역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 먼저 2000년대 들면서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은 사실은 바다 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게 이제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극의 얼음이 줄어든 곳으로부터 그럼 이제 북극의 얼음이 줄어든 곳에 바다가 노출이 되잖아요. 바다에서 예전에는 올라오지 않던 열과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열과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북극이 훨씬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북극이 뜨거워지면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녹겠죠. 더 녹으면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은 열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극은 다른 지역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뜨거워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북극에서 일어난 일은 북극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우리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북극이 어떤 중위도 지역의 날씨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 북극 진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북극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제트 기류, 중위도의 어떤 날씨의 변화를 초래하는 바람들이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극이 점점 뜨거워지면 그런 어떤 제트 기류가 힘을 잃고 점점 약해지면서 바람의 순환이 느려져요.
뭐 쉽게 말해서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순환이 빨리빨리 순환이 되지 않고 한 곳에 오래 정체되는 고기압이나 저기압들이 생기거든요. 폭염은 기상학자 관점에서는 오래 머무르는 고기압이에요. 폭염이라는 게 날씨가 일시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지만 그게 제트기류나 바람에 의해서 휙 날아가 버리면 금방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망자도 나오지 않고 하루 반짝 더웠다가 끝나는 건데 그게 오래 머무르면 정체된 고기압 형태로 머무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돔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한 곳에 머무르면서 열이 갇히는 또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갇히면서 공기도 정체되고 미세먼지도 심해지는 거죠.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북극에서 일어난 변화가 중위도 지역의 날씨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게 2000년대부터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또 더 심각한 변화는 남극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죠. 남극의 어떤 변화는 북극의 기후변화보다 더 지구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남극은 육지 위에 얼음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남극 대륙에 얹혀져 있는 얼음의 두께가 평균적으로 약 3km 정도 됩니다. 3km 정도 되는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남극을 둘러싼 바닷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얹혀져 있던 빙하들이 자꾸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면서 바닷속으로 퐁당퐁당 빠져들고 있어요. 제가 퐁당퐁당 귀엽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여의도 면적의 한 6배, 7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빙하가 바다로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매년. 그렇게 되면 그 빙하가 결국 직접적으로 해수면을 높이겠죠. 북극의 얼음은 바다 위에 원래 떠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하고는 무관해요. 그런데 남극의 빙하는 직접적인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이거 한 2010년 이후에 남극의 어떤 빙하 이탈의 가속화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